안녕하세요. 2학년 장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네 프랑크,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순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이들은 모두 글을 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만 썼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글을 썼냐는가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나치 독일을 피해서 숨어 살던 안네 프랑크는 안네 일기를 썼고, 임진왜란이라는 미중유의 국난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쓰셨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하여 좋은 논리나 또 무기여 자립거라와 같은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을 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적이고 참혹하고 혹독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글을 써왔습니다. 그것이 감옥이었든 혹은 전쟁 중이었든 병상이었든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다소 거창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든 싫든 간에 글이 옆에 없는 순간을 우리가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삶과 글은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이곳 미추홀에 입학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타의 다른 학교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특별한 학교라고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추홀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물론 설레고 기뻤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감정선의 대부분을 절망감이 차지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평범하게, 또 달리 말하자면 재미없게 살아왔던 저에게는 이것은 아주 전혀 새로우면서도 또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당시 중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저 무시무시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던 학교 분위기, 또 어마어마한 학습량, 24시간을 학교에서만 보내야 한다는 일종의 억압감 등등으로부터 한동안 좌절과 절망감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오는 크고 작은 절망감들이 이 미추홀 생활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그 정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여러 곳에서 아마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가장 보편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2차 면학이 끝나고 기숙사로 향하는 도중 한 번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과연 뭘 했는가? 나는 오늘 과연 얼마나 쓰레기같이 살았는가? 이런 다분히 자조적인 절망들이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 좌절과 절망만 가득하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으며 또 우리는 이미 영세주의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곳에 있을수록 점점 더 강하게 억압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해본 적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제 자신에 대한 내적인 갈등에 대한 해답을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내가 과연 학창시절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애워싸는 억압감에 반발해서 생겨나는 어떤 평화할 수 없는 감정의 충돌과 또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피어올라가 사라지는 이 수많은 생각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분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이러한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자. 항상 숙면을 취하거나 공부 이외의 비생산적인 일들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던 어떤 면학 시간에 저는 당시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하나 꺼내고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장 생각나는 것들과 또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내지는 대부분이 신세한 날이었지만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면학 시간은 물론이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어느 때나
무슨 생각이 떠오르기라도 하거나 어떤 사소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바로 수첩을 꺼내서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수첩을 적었다 폈다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아주 초라하지만 제 삶을 기록하는 글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 권을 그런 글들로 빼곡하게 채워넣은 날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저는 이곳에 와서 얻은 어떤 것보다 그 수첩 한 권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언뜻 특별한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과 그것들이 모인 글들의 연속이었지만 제 모든 삶의 흔적들과 제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에 관계없이 정제되지 않은 나의 것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쓸 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누구에게도 또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행평가로 내야만 하는 무슨 독서감상문이나 논술 또 무슨 보고서 등등 의무적으로 써야만 하는 작업의 형태를 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나의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었고 같은 이유로 저는 글 위에서 어떠한 거짓말도 자신에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글의 1차적이며 또 궁극적인 독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밤에 이불을 풀어 촬영하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혀 숨기지 않고 남김없이 썼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솔직하게 써온 그 글들 가운데서 저는 아무런 껍데기도 입히지 않은 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문자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포장되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마주한다는 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혐오하고 우리 스스로 숨기기 위해 애쓰는 나의 어떤 결정과 절망, 나약함들을 우리는 글로써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그것들과 대면하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말로써 형용하기 힘든 복합적인 정서도 그것들을 문장화시키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진 불완전한 면 또한 나 자신,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으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인 셈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어떤 면허 시간에 무작정 써내려간 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제 삶이 180도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면허 시간에 집중을 못한 때가 많았고 가끔 굴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일상에 왔듯이 삶의 여러 순간에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기에 빠져서 또 절망감에 빠져서 그것들을 음미하는 대신에 펜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왕이 넘어진 것도 기록하고 왕이 넘어진 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하던 사관들의 심정이 과연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제 삶을 그렇게 수첩에 채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삶의 하루를 확대해본다면 하루라는 시간은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이 시간들은 몇 월 며칠 또는 무슨 요일이라는 통칭 아래 우리들을 스쳐 지나가기 일쑤이고 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글로써 기록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들을 글로써 영원히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처음에 과제를 메모하는 용도로 가지고 다녔던 조그마한 수첩은 어느새 우스꽝스럽고 또 서툴고 어색한 문장으로 가득 채워진 수필 비슷한 것이 되었고 지금은 대략 6번째 수첩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을 기록하고 또 자아를 분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 의미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수많은 파편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자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것으로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삶의 파편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글 안에서만큼 어떠한 외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쓰던 못 쓰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써내려왔던 것은 어떤 구색을 갖춘 글이라기보다는 속된 말로 싸질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낯선 일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서처럼 무작정 써내려간 글들이 모여가면서 그 글들을 무질서 속에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글을 쓰신다면 그 무질서 속의 질서 속에서 그 수많은 쌓인 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쓴 글들은 오직 저를 위해서 제가 쓴 글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시간 이후로 저희에게 순식간에 100명 넘는 독자분들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치게 뒤바꿔버리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바꿔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잔잔한 물결로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런 것처럼 다 떠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마치고 또 돌아가서 연합회에 앉고 제 수첩을 펼쳐서 또 다른 문장을 하나씩 써내려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